저희는 한글 이루의 김건우, 김기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태조 이성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한뜩 긴장하고 왔어요. 오늘은 또 나의 무식이 얼마나 탄로가 날지 긴장을 하면서 왔는데요. 오늘은 이방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서요?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조선의 왕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저희 이름 풀이를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태종, 정종 임금인데 정종 임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료나 어떤 역사적 임팩트가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고 건너뛸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태종 임금에 대해서 우선은 선생님과 이름을 한번 풀어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방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했던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거의 뭐 조선 개국의 공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선의 뒤틀, 왕권의 뒤틀을 뭐 확립한 왕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뭐 정몽주의 사례이라든가 정도전을 사례, 그다음 이 두 번의 지난 왕제 난 이런 걸로 통해서 보면 가장 어떤 무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또 포악함보다 어떤 그런 잔인함들이 좀 부각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람을 죽인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이름도 풀어주면서 나오겠지만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함부로 그래 칼부림을 한 어떤 왕들은 감정에 의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이름에도 나오겠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 내 필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함부로 사륙을 하지 않은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제 그 인물을 그리는 사극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방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간다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제일 뭐 지금도 이제 역사 드라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재방을 하는데요. 그 영혼의 눈물에 보면 저는 지금도 유동근 배우가 가장 이방원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영혼의 눈물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려질 대하 드라마가 어떤 이방원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료적으로 가장 미디어적으로 가장 이방원을 이해하기 좋은 드라마는 뭐 영혼의 눈물 이방원의 이름을 풀어보니 어떤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조 이성계를 풀어봤었는데 아버지의 성향과 너무나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 지향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다른 형제들의 이름도 풀어봐야 알겠지만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아들로서 좀 더 어렸을 때는 좀 많은 애착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땠나요? 완전 가장 그걸 했던 아들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이성계께서는 보면 그분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자기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는 이방원이 최고였지만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 정몽주를 척살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왕으로서의 자질은 이성계는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아들과의 어떤 반목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의 가장 뭐 흔히들 그런 말하죠 오른팔 오른팔로는 이방원을 가장 첫 번째 아들로 생각했던 거는 뭐 역사의 사료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죠. 부자지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왕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아들이어도 그래 이방원을 좀 같은 후계자의 개념으로 또는 충신의 개념으로 또 신뢰를 또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이제 말했다시피 이분도 현실적이라서 그런 면이 있음에도 이제 왕의 자리는 아주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이제 왕의 자질이라는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은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라든가 뭐
후대 학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표현이라면 그 이성계 태조가 약간 오판을 하지 않았나. 좀 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종에게 빨리 권력을 줬으면 네. 조선은 조금 더 빨리 안정적으로 물론 그 태종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안정도는 빨라지긴 했지만 네.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그것 또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지난 음. 영상을 또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좀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향에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을 이게 각인이 돼 있어서 좀 아들을 좀 신뢰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해 요소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방원도 그 현실 지향형이기는 하나 또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또 성향과 또 세부적으로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태조 이성계의 성향이 조금은 더 그 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어떤 현실적인 어떤 판단 하에 그래도 이성계보다는 조금은 좀 잔인함이 그렇죠.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잔인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좀 진짜 칼같이 네. 딱 자를 건 자르고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비인간적으로 볼 수 네, 있죠. 네. 감정보다는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떤 왕으로서의 판단력이나 네. 뭐 왕이 되려는 자의 어떤 판단력으로서는 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네네. 냉정함은 가졌대 네네. 차려지지 않는 현실적으로 이게 객관화하려고 했던 노력은 네. 보이니까 네네. 그게 이방원이라는 이름에는 정확히 네. 저희가 풀어봤지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연산군이 정말 너무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은 무차별적인 맞아요. 네.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폭군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이방원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판단 하에 현실지향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실지향형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 좋아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이상을 꿈꾸거나 어떤 이제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우리 요즘에 쉽게 말해서 꼰대기질 이런 거는 조금 약하셨던 분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함과 융통성의 없음과 또 하나에 꽂히면 직진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좀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이방원의 이름을 보니 이름 안에는 뭐 아버지의 에너지 그리고 어머니의 에너지, 자식, 뭐 재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제일 눈에 띄었었던 게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이방원이라는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에너지도 약하고 어머니의 에너지도 약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에너지도 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역사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윤건 선생님께서 그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좀 그거는 궁금해요. 아주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 성향들이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여자분들을 좋아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뭐 태종 이방원도 당연히 왜냐면 역대 조선의 왕 중에 가장 많은 자녀를 둔 무려 38명의 자녀를 둔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을 줬던 게 설정 그 자체가 보면 이제 이쁜 여자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연단을 한다면 아내에게 주는 에너지에서 그런 이제 원경황후하고의 어떤 그게 용의 눈물에 보시면 그 유동건 씨와 최명길 씨가 아주 반복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늘 그 본처죠. 그리고 왕비 원경왕후와의 그런 갈등 요소는 뭐 무궁무진 왜냐하면 결국은 그 원경왕후의 그 오빠들과 동생들 민씨 형제들을 죽이는 정도 외척의 어떤 척결이라는 정도 그거 자체가 이제 아내에게 주는 에너지는 너무 안 좋았던 거고 뭐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는 에너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성계와의 어떤 반목이나 이런 것들이 네. 결코 좋은 면은 아니거든요. 네네. 아버지를 효도를 하는 거와 그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의견에 충돌하는 것들은 어떤 아버지에게 주는 에너지가 여기 안 좋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없는 게 선생님 말다시피 형제에게 주는 에너지가 네네. 아주 안 좋잖아요. 네네. 그 당연히 보면 이거는 뭐 알다시피 1차 왕자이나 2차 왕자이나 왕자간이 네. 뭐예요? 형제간의 고유 상쟁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름에 보면 형제에게 주는 에너지가 너무 안 좋은. 왜냐면 결국은 형제들 이복 동생은 일단 뭐 살해를 했고, 네. 자기 친동생 친형은 결국 죽이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둘이가 왕자의 난에서 이겨서 유배를 보낸다든가. 네네. 뭐 그리고 뭐 자기 형이 정종이 형이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형제에서는 뭐 표면적으로는 뭐 무인들이니까 뭐 남자다운 어떤 그런 기질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남게 된 사회에서는 형제간의 고력 상쟁과 네.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가 안 좋은 뭐 그런 면들이 딱 이름에 이방원의 네. 이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이방원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지향형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권력 다툼,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유에서의 권력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지향형에 맞는 어떤 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랄까 관점의 차이긴 한데요. 네.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으면 재물을 탐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제 재물은 뭐 저 이름상 뭐 빠진다는 부분이 있긴 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스크림을 짜는 부분들에서는 재물은 뭐 그게 자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네.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초창기니까 네.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막연한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 호패법이라든가 뭐 성욕불 왕건 강화를 위해서 뭐 수많은 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네. 이제 시설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 사람의 성향이 외적으로 백성들을 네. 이렇게 대하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권위를 바라진 않았거든요. 네. 뭐 세금법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실제로는 아주 야사적인 얘기인데 뭐 심지어는 어떤 뭐 일반 백성이 궁에 와서 실수를 해서 이방의 촛소를 대간 적이 있어요. 네. 다른 왕 같았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존에게 누구든 다 이 사람은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네. 형벌을 쳐야 된다 하지만 했던 말이 길을 몰라서 잃었을 뿐인데 그걸 왜 처분하느냐. 네. 이방원은 방명을 시켰거든요. 이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척살의 또 개념하고는 네. 다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현실지향형 같은 경우는 좀 권위적이거나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요즘에 이게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이제 현실지향형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실지향형의 특징이 나왔었던 좀 유례가 없었던 그 왕이 아니었으면 이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면 선생님 말한 게 나라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말했는데 네. 그 2대 그러니까 결국 3대죠. 엄밀히 말하면 2대지만 정령 네. 있습니다. 3대 네. 내에 그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태종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고까지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너무 네,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정말 저의 머리가 조금 더 채워진 느낌이 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